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군이 약 한 달간 봉쇄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폐쇄된 국가라며 코로나 발병 사례가 없다는 북한 측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 화상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북한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약 한 달간 봉쇄 조치됐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But what I do know is that their armed forces has been fundamentally been on lockdown for about 30 days, and only recently have they started routine training again. As one example, they didn't fly an airplane for 24 days.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례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발병 사례가 없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북한에 분명 발병 사례가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You've seen the public statements by North Korea that they claim that they have no COVID-19 cases. It is a closed-off nation, so we can't say emphatically that they have cases, but we're fairly certain they do.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주한미군의 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 수호라는 주한미군의 임무는 변하지 않았으며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도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한반도 안보 수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LA에서 협상이 재개되지만 오는 4월 1일까지 원칙적 합의가 없다면 상당한 인력에 대해 무급 휴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포병부대 훈련을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지난 2일과 9일 대형 방사포 발사 지휘 이후 또다시 군부대 현장을 방문했다는 건데 지난 2월 말부터 이례적으로 계속 평양을 비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12일 제7군단과 9군단 포병부대의 포사격 대항 경기를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군단은 함경남도와 동해안을 담당하며 9군단은 함경북도에 주둔하면서 국경지대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해안가에서 포사격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신은 또 이번 훈련은 불시에 진행됐으며 김 위원장은 이런 대항 경기를 자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일과 9일에도 원산에서 장거리 포병부대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를 직접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한국과 미국을 단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은 항상 그랬듯이 단계별로 그 도발의 수위를 높여 긴장감을 한반도에서 조성하는 것을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 훈련은 사실 평시 훈련과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김정은이 본인이 직접 참관했다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증폭하려는 그런 의도가 읽혀집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지난 2월 말 정치국 확대 회의 이후 계속 동해 인근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장기간 평양을 비우는 배경도 주목됩니다. 휴양 겸 종종 동해에 머무는 하계 훈련과는 달리 동계 훈련 기간 중 평양을 장기간 비우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로 2월 28일 동계 훈련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지방과 달리 외국인 등의 왕래가 비교적 많은 평양을 15일가량 비우고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칫 이런 것들이 평양 오래 비우면 인민들도 오해할 수 있고 정상적 통치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하고 안정적 관리를 하고 있고 코로나하고 상관없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면서도 방역에 집중해온 북한 당국은 평양 내 외국인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이달 초 일부 해제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외국인 70여 명에 대한 추가 격리 해제를 내렸으며 여전히 내부 확진자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주한유엔군 사령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공동경비구역 JSA에서의 순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 속에서도 공동 경비구역과 주변 지역에서의 순찰 활동 등 기본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순찰 활동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대화와 외교를 상시 지원하기 위한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을 수호하는 데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앞서 지난 4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별다른 특이 동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최근 외국인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해제했지만 외교 공관들의 활동에는 여전히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의 외교 직원들이 평양을 철수한 가운데 남은 외교관들은 평양을 벗어날 수 없고 북한 당국과의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12일 공개한 북한 외무성의 특별 조치 통지문입니다. 외교관과 가족들은 관절을 나올 수 있지만 평양을 벗어날 수 없으며 평양 내에서도 대성 낙원백화점과 공원 등 출입이 허가된 곳만 방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외국인 격리 조치는 일부 완화됐지만 정상적인 외교 업무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해외 외교 당국과 주요 사안을 다루는 회의 주재가 공식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측과의 접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차단 조치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외교관들의 방문 지역 확대를 북한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서 주어진 외교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환경도 북한에 요청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당국은 12일 자체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 8만 명분을 북한과 이란,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 등에 나눠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의 대북 지원 물품, 특히 의약품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11일 부유회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북 지원 물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워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One then has to secure the supplies. On the global market, which is quite complicated and difficult. The issue of procurement, the global market for procuring these items takes time. 또 북한 등 전 세계의 결핵과 에이즈,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벌이는 글로벌 펀드도 부유회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물류와 운송 등의 어려움으로 일반 보건약품의 공급도 어렵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부에뉴스 지다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인 대유행인 팬데믹으로 선언되면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3일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모두 127개 국가 지역으로 전날보다 4곳이 늘었습니다. 수단과 가이아나, 말리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태평양 도서국가 니우에가 새로 추가됐고 체코슬로바키아, 온두라스는 기존 입국 제한 조치를 입국 금지로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아예 한국발 입국자를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명시적 입국 금지 국가는 58곳으로 늘었고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하는 국가는 18곳, 검역과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하는 국가는 5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국가 기반 해킹 조직들이 이런 불안감을 악용해 해킹 공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파이어아이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로 위장한 악성 이메일 해킹 공격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국가주도 해킹 조직이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한국 비정부기구와 민간단체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라는 제목의 위장 이메일을 전송하고 이메일에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악성 코드가 유포되는 공격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은 국민의 인권 보호 노력과 병행할 때 성과가 훨씬 높아지는데 중국 등 권위주의 정부의 정보 통제 등 심각한 인권 침해는 바이러스 퇴치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최근 성명을 통해 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바이러스 퇴출을 고실로 정보 검열과 차별 등 7가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의 니콜라스 베켈린 아테 담당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싸움에서 검열과 차별, 임의적 구금은 설 자리가 없다면서 중국 등 권위주의 정부의 정보 통제와 표현의 자유 규제, 개인 신상 공개 행위 등은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로 바이러스 퇴치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지난 9일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당국의 구립과 통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